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38살 주부입니다. 6개월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저 제 마음을 어디엔가 풀어놓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12살, 9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 그동안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왔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회사에서 잘렸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신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간 관리자들이 대거 정리해고되었고 자신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나오지만 당분간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벌써부터 시름에 잠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 대출금, 생활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생활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먼저 가계부터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하나씩 줄이고 식비도 최대한 절약하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취업 활동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헤드헌터를 만나기로 했어. 면접이 있어. 지인을 만나서 일자리를 알아볼 거야. 매일 다른 이유로 집을 나섰고 늦은 저녁에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취업 소식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고 물어보면 짜증만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정장은 항상 깔끔했고 명품 시계도 그대로 차고 다녔습니다. 취업난으로 힘들다면서도 가끔씩 비싼 선물을 사오기도 했고 신용카드 청구서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겉모습이라도 유지하려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영수증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 저녁 식사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취업 면접이 있다고 한 날짜의 말이죠.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회사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현우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시만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출근한다는 시간에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갔죠. 남편은 정말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회사에서 잘렸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통장. 제가 몰랐던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급여와 그와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금 일자에 맞춰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수취인은 장미영.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통화 내역에는 자주 연락하는 번호가 있었고 그 번호는 미영 이모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미영 이모와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돈 보냈어.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아이가 아파서. 대화 내용은 마치 가족 간의 대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사진첩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남편과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 아마도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짓말로 수입을 줄인 것처럼 꾸며 저희 가정에 들어오는 돈을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 가정을 꾸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니.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고 남편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한 주가 지나고 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지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해. 이건 명백한 중혼이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가정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는 10년 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두 집 살림을 꾸리기 위해 회사에서 진급할 기회도 여러 번 포기했다는 사실까지. 변호사는 제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즉시 이혼을 진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증거를 더 모아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것. 법적으로는 중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번째 결혼이 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그렇다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가정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의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 장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매달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말이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어머님께 유리할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결말일까?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맞을까? 한 달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계좌 내역, 그 여자의 정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친정에 보내고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알게 됐어?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다른 여자와의 관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차린 집까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출장 중에 만난 여자와의 불륜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만 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미영이와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됐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뭐였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 우리 아이들 모든 게 당신에게는 거짓이었나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단지 내가 어리석었고 비겁했어. 모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두 얼굴로 살아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랑?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런 거였어요?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숨기고 우리의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다른 집을 차리는 것?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을 원한다면 응하겠어. 모든 재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눌게. 다만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상처가 가지 않았으면 해. 그날 밤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제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국 저는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배신과 거짓말 속에서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었죠. 재산 분할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재산들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에서 받았던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상당 부분 그쪽 가정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12살 큰아이는 이미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았고 9살 작은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떠나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했어? 언제 다시 돌아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배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하지만 그건 너희들 잘못이 전혀 아니야. 아빠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자주 만날 거야.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생각보다 순순히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집과 차는 제가 갖기로 했고 아이들의 양육비도 충분히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아이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 앞에서 남편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부탁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렇게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첫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현실에 적응하는 것, 아이들의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는 것,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말에 아빠를 만나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장미영.
남편의 또 다른 여자였죠.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장미영 씨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유지영 씨고요. 우리는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인 이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속았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가 생긴 후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했나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선택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상처받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 책임 없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고, 제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은 여전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하지도 못한 채 두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선택이나 결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요즘 더 행복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의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더 솔직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사실에 슬퍼서,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에 미안해서요. 하지만 그런 날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제 자신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까지.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난 지 1년.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속임수와 기만 속에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이들과 쇼핑을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더군요.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곧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요. 아이들은 아빠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잠깐 이야기하고 올게. 너희들은 먼저 가게에 들어가 있을래? 아이들이 가게로 들어간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는 많이 달라 보인다. 좋은 쪽으로. 그래요? 이제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런가 봐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러 오나요? 응, 토요일 아침에 갈게. 알았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제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영아.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그의 이중 생활을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가끔씩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날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남편은 계속해서 두 집 살림을 유지하며 저와 아이들은 점점 더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전히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오면서 잊고 있던 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죠.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일은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시작한 디자인 일은 제게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아이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아빠가 우리랑 살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지금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여전히 가끔 아빠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주말마다 만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아빠랑 놀러 갔다 올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리곤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다만 남편이 그쪽 아이에게도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새로운 만남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친구로 지내는 사이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정한 신뢰와 솔직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도, 그리고 제 자신의 자기기만도 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거짓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제가 남편을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진실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난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오히려 제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통스러웠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던 제 자신에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거짓 없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대신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아이들에게도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남편의 거짓말은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자.
그것이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진실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